조선 선조 때 한양에서 삼남 지방으로 향하는 험준한 고갯길이 있었다. 산중턱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주막 하나가 지친 나그네들의 쉼터 역할을 했다. 이 주막을 혼자 꾸려가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매월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매월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손님이 와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손짓으로만 대답할 뿐이었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매월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떤 나그네가 말을 걸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매월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심지어 깜짝 놀라거나 다칠 때조차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게 틀림없어. 아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었을 거야. 혹시 목에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은 지나가던 의원이 매월을 보더니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저런 경우는 대개 태생적인 것이오. 성대에 문제가 있거나 듣지 못해서 말을 배우지 못한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확신했다. 매월은 분명 벙어리일 것이라고. 매월은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했다. 손님들의 주문은 눈짓과 손짓으로 완벽하게 알아들었고 필요한 것들은 미리 준비해두곤 했다. 가끔 입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워했다.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저렇게 애써도 소용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지만 주모가 내어주는 술과 음식은 맛있었고 주막은 언제나 깨끗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어서 사람들은 말 못하는 주모를 신뢰했다. 말은 못해도 마음씨는 참 좋다며 모두들 그녀를 아꼈다. 그런 평범한 어느 여름날 주막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무더운 여름 한낮 고갯길을 넘던 나그네 5이 거의 동시에 매월의 주막에 도착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상인이었다. 그의 품에는 보따리가 안겨 있었는데 소중히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주막 한쪽 구석에 내려놓으며 매월에게 손짓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주문했다. 아이고, 이 더위에 고갯길이라니. 정말 죽을 맛이구려. 상인이 혼잣말을 하며 땀을 훔치는 사이 무사차림의 장정이 들어섰다. 허리에 찬 검이 햇빛에 번뜩이는 무사였다. 그는 주막 안을 한번 훑어본 후 벽 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검을 옆에 세워두고는 매월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 한 그릇과 차가운 술이면 좋카오. 무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매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가로 향했다.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동안 또 다른 손님이 도착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다. 흰 수염이 인상적인 그는 떠돌이 신부님을 숨기지 않았다. 허름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런 더위에 쉴 곳이 있으니 다행이군. 술 한 잔만 주시오. 노인은 상인 맞은편에 앉으며 지팡이를 옆에 기대어 두었다. 매월이 술잔에 막걸리를 따르자 노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주막 마루가 삐걱거리며 또 다른 발걸음이 들려왔다. 말없는 짐꾼이었다. 그는 말한 피를 끌고 왔는데 짐꾼답게 튼튼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짐꾼은 말을 마당 한쪽에 메어두고는 주막으로 들어왔다. 물과 보리밥이면 됩니다. 짐꾼의 말투는 소박하고 정직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포대기로 아이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는데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듯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문 가까운 자리를 택했다. 주모, 미음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가 워낙 약해서. 여인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매월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솥에 끓여둔 죽을 그릇에 덜어내왔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몸이 약해서 늘 걱정이에요. 여인이 포대기 속 아이를 내려다보며 안쓰럽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어린 아이를 업고 먼 길을 떠나는 어머니만큼 가엾은 존재는 없었기 때문이다. 매월은 이들 5 손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내오고 물을 길어다 주며 조용한 여름 오후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상인은 보따리를 곁에 두고 술을 마시며 길 얘기를 했다. 무사는 묵묵히 물을 마시며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노인은 술잔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옛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짐꾼은 밖으로 나가 자신의 말에게 물을 먹이며 안장을 손질했다. 여인은 조용히 죽을 먹으며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런데 상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였다. 뒷간을 다녀온 상인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보따리가 어디 갔지? 상인은 자리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바닥을 기고 벽 쪽을 살피고 심지어 다른 손님들의 자리까지 기웃거렸다. 하지만 보따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누가 내 보따리를 가져갔소? 상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 안에는 귀한 물건들이 들어있소. 내 생계가 걸린 물건들이라고. 주막 안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5 손님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매월은 여전히 말없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인의 절규가 주막 안에 울려 퍼지자 4명의 손님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무사는 칼을 만지작거리며 좌불안석했고 노인은 술잔만 만지작하며 시선을 회피했다. 짐꾼은 바깥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고 여인은 아이가 깰까봐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움츠렸다.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보따리에는 제가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단과 자개장신구,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유품도 들어있소. 제발 누가 가져갔거든 돌려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검을 닫고 있었소. 보따리엔 손도 대지 않았소. 그는 허리에 검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사의 검은 항상 깨끗해야 하는 법. 나는 우물가에서 검을 씻고 있었을 뿐이요. 그의 말에 노인이 콧방귀를 뀌었다. 검 씻기가 그렇게 급했소? 하필 상인이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시간에 무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씀이요? 나를 의심하겠다는 거요? 의심이라니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뿐이요. 노인이 능글맞게 웃었다. 그럼 어르신은 어떠시오? 무사가 맞받아쳤다. 그 나이에 그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도망갈 수 있겠소? 노인이 지팡이를 꽉 쥐며 일어섰다. 이 늙은이를 의심하는 거요? 내 발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였소. 그는 자신 앞에 술잔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잔 속 술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소. 내가 언제 자리를 떴겠소? 짐꾼이 마당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마당에서 말에게 물 먹이고 안장을 손질했소. 말이 증인일 거요. 그는 땀을 닦으며 계속했다. 이 더위에 말이 지쳐서 물을 계속 먹여야 했소. 그런데 왜 나를 의심하는 거요? 상인이 짐꾼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가장 수상해 보이요.
마당에 있었다면 누군가 보따리를 가져가는 걸 봤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없었소? 그건 짐꾼이 말을 더듬었다. 말한테 정신이 팔려서. 변명 말고 사실대로 말하시오. 상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여인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이가 깰까 봐서요.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바라봤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은 정말 가련해 보였다. 아, 미안하오. 상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내 물건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니. 물론 이해해요. 여인이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노인이 여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짐꾼도 마당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기 엄마는 제외하고 생각해야죠. 하지만 그러자 남은 세 사람 사이의 의심과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그럼 결국 우리 셋 중 하나라는 말이오? 무사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절대 아니오. 노인이 지팡이를 바닥에 찍으며 외쳤다. 나도 마찬가지요. 짐꾼이 주먹을 쥐었다. 상인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절규했다. 그렇다면 보따리가 저절로 날아갔다는 말이오? 이 주막에 있던 사람은 우리뿐인데. 무사가 검을 반쯤 뽑으며 일어섰다. 함부로 의심하지 마시오. 나는 무사요. 무사가 왜 남의 물건을 훔치겠소? 무사라고 다 깨끗하다는 법이 있소? 상인이 맞받아쳤다.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소? 노인이 지팡이를 바닥에 탁탁 치며 끼어들었다. 젊은 양반들 함부로 의심하는 것도 죄가 되는 법이오.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그 무거운 보따리를 어떻게 가져가겠소? 나이가 많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소? 상인의 의심은 깊어만 갔다. 더구나 떠돌이 신분이면서 술값은 어떻게 낼 작정이오?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나를 돈 없는 거지라고 하는 거요? 짐꾼이 주막으로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서로 의심만 하면 뭐해요? 차라리 다 같이 몸수색을 해보자고요. 몸수색? 무사가 벌떡 일어났다. 무사인 나를 몸수색하겠다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짐꾼이 맞섰다. 계속 이렇게 서로 의심만 할 거예요? 좋소. 상인이 박수를 치며 외쳤다. 몸수색이 좋소. 그럼 누가 진짜 도둑인지 알 수 있지 않겠소? 잠깐. 노인이 만류했다. 그런 무례한 짓을 어떻게. 무례하긴 무엇이 무례하오. 상인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내 평생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주막 안의 공기가 점점 더 팽팽해졌다. 상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나머지 세 명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불신이 불신을 키워갔다. 여인은 한쪽 구석에서 아이를 조용히 달래며 이 모든 상황을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매월은 여전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각자의 말과 몸짓,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새기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들은 누구도 모르는 진실이었다.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해졌다. 무사의 손은 검자루에 머물러 있었고 상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고 짐꾼은 주먹을 쥐고 서 있었다. 그때 상인이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가장 수상해 보이오. 떠돌이 신분이면서 술값은 어떻게 내려는 거요? 뭐라고?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나를 도둑이라고 하는 거요?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오. 상인이 노인을 밀쳤다. 노인이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무사가 검을 반쯤 뽑아들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짐꾼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비켜. 상인이 짐꾼을 밀어젖혔다. 폭력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주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여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발 그만두세요. 아이가 깰까 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매월이 들고 있던 술병을 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주막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5 손님은 모두 매월을 바라봤다. 매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시오. 매월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벙어리라고 여겼던 주모가 말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상인이 더듬거렸다. 주모가 말을 하고 있소? 노인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다. 무사는 뽑다 만 검을 천천히 칼집에 넣으며 매월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짐꾼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여인은 깜짝 놀라며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매월이 다시 입을 열었다. 놀라시는 것도 당연하오. 나는 벙어리가 아니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분명했다.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과 위엄이 담겨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매월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한때 한양에서 기녀로 살았소. 춤과 노래, 그리고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다. 기녀라고? 노인이 놀라며 되물었다. 그렇소. 그때의 나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했소. 슬픈 이에게는 위로를, 절망한 이에게는 희망을 주었지요. 매월의 눈에 먼 추억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말이란 것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로운 법. 내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일으켰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매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권세가의 부인이 나를 시기했소. 그래서 남편을 유혹한다며 모함을 했지요. 나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변명했소. 하지만 그 변명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렀소. 매월이 잠시 말을 멈췄다. 결국 그 일로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소. 나를 믿고 도와주려던 선량한 분이었지요. 주막 안이 숙연해졌다. 그 뒤로 나는 깨달았소. 내 말이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맹세했소. 다시는 입을 열지 않겠다고. 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정말로 말을 못하는 줄로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소. 나 역시 그것을 원했고요. 매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오늘은? 짐꾼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매월이 5 손님을 차례로 바라봤다. 몇 년 동안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깨달았소. 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과 다를 바 없소. 그녀가 새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억울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소. 그래서 오늘 그 긴 침묵을 깨기로 했소. 매월의 시선이 5 손님을 차례로 훑쳤다. 여러분이 그 시각에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내 눈이 다 보았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상인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내 보따리를 가져간 거요? 매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소. 진실은 언제나 하나뿐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월을 주목했다. 주막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매월은 천천히 주막 안을 둘러봤다. 여러분,
제가 지켜본 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소. 매월이 무사를 바라봤다. 무사 어르신, 당신이 우물가에서 검을 씻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당신이 우물가에 있을 때 나는 주방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소. 주방 창으로 우물가가 훤히 보이는데 당신은 그 시간 내내 그곳에 계셨소. 검을 물에 담그고 정성스럽게 닦고 다시 칼집에 넣는 모습까지 다 보였지요. 무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매월이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노인 어르신, 당신은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셨소. 술을 마시며 혼잣말로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리고 계셨지요. 젊었을 적엔 말이야, 나도 한양 기방에서 하면서요. 내가 부엌에서도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이오. 노인이 놀라며 말했다. 그걸 다 들으셨소?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그렇소. 그리고 당신은 허리가 불편해서 자꾸 몸을 비틀고 계셨소. 앉은 자리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시느라 바쁘셨지요.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오. 노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매월이 짐꾼을 바라봤다. 당신은 마당에서 말과 한바탕 씨름을 하고 계셨소. 말이 물을 거부해서 애를 먹고 계셨지요. 이놈아, 물 좀 마셔라. 이 더위에 안 마시면 어떻게 하냐 하며 말머리를 붙잡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주방창으로 다 보였소. 짐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말이 워낙 고집이 세서 한참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당의 말 안장끈에는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고 말 등에는 당신이 흘린 물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소. 그 더위에 계속 일을 하셨으니 지금도 옷이 흠뻑 젖어 있지 않소? 짐꾼도 안도하며 자신의 젖은 옷을 내려다봤다. 매월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여인을 바라봤다. 이제 여인.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봤다. 여인은 여전히 아이를 조용히 안고 있었다. 매월이 조용히 말했다. 여인,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소. 여인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다. 이상한 점이요? 먼저 당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소. 어린아이가 이 더운 날씨에 그렇게 오랫동안 조용할 수 있을까요? 노인이 끼어들었다. 그야 아이가 얌전한 것 아니겠소? 그럴 수도 있지요. 매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 더운 날씨에 포대기를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다는 것이오. 진짜 아기라면 숨이 막혀서 견디기 어려울 텐데요. 여인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봐서요. 몸이 약해서. 또 한 가지. 매월이 계속 말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매월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들어올 때 신발에 묻은 흙을 보시오. 주막 앞마당의 흙이 아니라 뒷마당 특유의 진흙이요.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신발을 보았다. 정말로 다른 종류의 진흙이 묻어 있었다. 뒷마당에는 큰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곳은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이지요. 당신이 그곳을 다녀온 증거가 신발에 묻은 진흙이요. 다른 분들과 달리 당신만이 내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이용했던 셈이지요. 여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당신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지금의 포대기 모양이 완전히 다르오. 처음에는 둥글고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모서리가 각져 있어. 마치 단단한 상자 같은 물건을 감싼 것처럼요. 순간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상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정말로 여인이 포대기 속을 확인해 봐야겠소. 안 됩니다. 여인이 뒤로 물러섰다. 아이가 자고 있어요. 매월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인, 이제 그만하시오. 포대기 속을 보여주시오.
여인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맞습니다. 맞아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풀자 안에서 나무로 깎은 인형과 상인의 보따리가 나왔다. 매월이 이제서야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진짜 이 인형을 안고 들어와서 아기가 있는 척을 했지요. 그런 다음 보따리를 훔쳐서 포대기에 넣고 인형은 잠시 뒷마당 항아리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와서 보따리와 함께 포대기에 넣은 것이오. 아이는 정말 죽었어요. 하지만 병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이 인형만이 아이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여인이 인형을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돈이 필요했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인형을 이용해 동정을 사고 틈을 보아 물건을 훔치려 했던 거예요. 아무도 아기 엄마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상인이 분노하며 말했다.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되는 거요? 게다가 죽은 아이를 이용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인이 계속 울었다. 매월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인, 당신의 사정은 불쌍하지만 그것이 도둑질의 이유가 될 수는 없소. 정직하게 도움을 청했다면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았을 텐데. 노인이 혀를 찼다. 그런 슬픈 사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다니. 무사도 고개를 저었다. 무사로서 이런 비열한 짓은 용서할 수 없소. 짐꾼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아기 엄마라서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주막 안이 숙연해졌다. 모두들 여인의 불쌍한 처지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의 교활한 행동에는 분노했다. 얼마 후 마을 현감이 포졸들과 함께 도착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현감은 사건을 파악한 후 여인을 데려갔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군. 현감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기 엄마라는 동정심을 이용한 치밀한 범행이었소. 상인은 보따리를 되찾고 안도했지만 여인의 사연을 듣고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포졸들에게 여인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무사, 노인, 짐꾼은 모두 매월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주모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소. 무사가 깊이 인사했다. 정말 고마웠소. 주모의 관찰력은 놀라우시오. 노인이 말했다.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셨다니. 짐꾼도 감탄했다. 현감이 매월에게 다가와 말했다. 침묵이 그대를 지켜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 목소리가 많은 일을 구했소. 정의를 세운 그대의 용기에 감사하오. 매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랫동안 목소리를 잃고 살았지만 오늘 깨달았소. 침묵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요. 현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소. 지혜로운 말씀이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매월은 혼자 주막을 정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침묵도 필요하지만 말해야 할 때는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해가 기울어 가자 또 다른 나그네들이 주막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매월은 그들을 맞으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소? 나그네들은 주모가 말을 하는 것에 놀랐지만 매월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름 산바람이 주막 마루를 스쳐갔다. 매월의 목소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왔고 그 목소리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고갯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매월의 주막에 들러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허기를 달랬다. 그들은 지혜로운 주모가 있는 주막이라며 서로 추천하곤 했다. 매월은 다시는 침묵 속에 갇히지 않았다. 말할 때와 들을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매월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고갯길의 작은 주막에서 한 여인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져나갔다. 그 목소리는 침묵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매월의 주막은 오늘도 나그네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 진실한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서